주제는 세상의 변화, 국가사회, 그리고 과학기술 개요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려시대에도 엄청나게 문화가 발달했는데 고려를 잘 몰라요, 우리가. 저는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고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그 왕건이라는 태조 왕건의 훈유 10조 중에 세 번째가 고구려의 고토를 수복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에서는 만주 고구려의 고토를 수복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아주 운이 나빠가지고 북방에 강력한 나라가 나와요. 고려 초기에는 거란이 나왔죠. 두 번이나 침략해서 개경까지 함락이 되고 또 조금 여진 정벌을 했는데 여전히 강력해져가지고 금나라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몽고족 인연이 나왔죠. 몽고 징기스칸이. 그래가지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돼서 참 애석한데 고려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가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얘기를 하려면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20세기가 가기 직전인 1999년 12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난 1000년 내 세계 10대 발명품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000년 동안 최대 발명품. 거기에 우리 조상께 하나 들어있어요. 여기 뭐 고려의 금속활자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발표를 했으니까. 하나. 그리고 금속활판, 금속활자로 책을 찍어낸 건 구텐베르그가 최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텐베르그의 45인 성서가 최초다. 근데 아니에요. 요새는 이제 뒤집어졌죠. 불란서에 유학 갔던 박병선이라는 학자가 불란서 국립도서관 지하실에서 뒹굴고 있는 책을 우연히 이렇게 봤다가 고려국 몇 년에 인쇄된 책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냥 세계적인 운동을 벌이고 우리나라 정부에도 탄원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판이다 하는 게 1377년입니다. 이거보다 78년 앞서서요. 직지심체요절이라고 아시죠? 직지심체요절. 네.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에서 그건 인정을 해가지고 1000년 내 인류가 발명한 최대 발명품 중에 2개가 우리 조상님이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려시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팔만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거는 정말 2시간씩 3번을 얘기해요. 얼마나 그 고려 사람들의 정성이 많이 담기고 여러 가지 철학이 담기고 만드는데 그 여러 가지 과정 같은 거, 나무 자르는 것부터 나무를 가공하는 거, 뭐 쪄가지고 바다에 넣어서 3년을 말리고 불렸다가 또 말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 얘기하면 그래서 수사 김정일 선생이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신선이 쓴 글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자에 굉장히 복잡한 글자가 있는데 69획이 됩니다. 그걸 파다가 맨 끝에 획 하나가 조금 잘못되면 그 판을 버리고 새로 시작해요. 모든 걸. 그렇게 정성을 들였습니다. 고려시대에 전함이 있는데 이 고려 초기에 외족도 있었지만 여진족, 해족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과선이라고 전함의 양쪽에 옆에다가 창과자에 창과자. 창을 쫙 꽂아서 적이 뛰어오르지 못하게 한 게 과선입니다. 이 과선을 한 79척인가 만들어가지고 102년 동안 외적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럽니다. 그리고 후대에 들어와서 맹선이라는 게 생겼는데 맹선을 쭉 쓰다가 그 다음에 맹선의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거북선처럼 특별한 맹선이다 그래서 별명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은 이거와 이거의 장점 쭉 칼 같은 걸 꽂아가지고 저기 뛰어오르지 못하게 하고 덮고 뚜껑을 덮고 거기다가 용물이 단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의 전함을 쭉 연구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한 가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연전연승을 했느냐. 1등 공신이야 이게. 최무선이라는 분이
영천 사람입니다. 영천 사람인데 그 친척집에 놀러 갔다가 여기 저 영광 근처 어디 놀러 갔는데 왜구가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던 동네를 쑥대밭 만들고 사람 죽이고 재물 약탈해가고 여자는 겁탈하고 막 그러고 그걸 보고서 왜구를 어떻게든지 격퇴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화약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화약은 이제 10세기에 중국에서 발명이 됐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걸 무기로 쓸 줄 모르고 오락으로만 써요. 불꽃놀이하고 뭐 이런 것만. 근데 팔기는 해요. 그래서 고려에서 많이 사오긴 했는데 팔기는 하는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실험을, 가진 실험도 다 하고 또 원나라도 가고 원나라에 장사하러 온 사람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화약을 이제 개발이죠. 실제는 개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이라고 그래도 관이 없습니다. 화약을 발명했습니다. 화약을 발명한 다음에 고려 조정에다가 그냥 계속 상소를 올려요. 대포 만드는 그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우왕 3년에 그게 허락이 돼가지고 화통도감은 대포만 만드는 데예요. 여기서 18가지 대포를 만들었다고 고려사를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가지 대포를 만들고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나서 6개월 후에 화통방사군은 대포만 전문적으로 쏘는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말하자면 포병 같은 거예요. 그걸 육성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왜구가 여러분들 역사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왜구가 25,000이라고도 35,000이라고도 아주 대규모 왜구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의 군산이나 서산 정도라고 추측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500척을 줄로 묶어서 큰 진같이 만들어 놓고 낮에는 상륙해서 약탈하고 밤에는 글로 후퇴해서 뭐 거기서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조정에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그걸 물리쳐야겠다. 그래가지고 수군을 보내는데 최문선이라는 분이 내가 만든 화포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부사령관으로 참여합니다. 그 사람은 안 가도 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거짓말 아니고 500척을 한 척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부셨어요. 대포로. 왜냐하면 그 묶여있는 배니까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왜적들이 거기 있다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다 상륙해가지고 논산이고 뭐고 이런 데 다니면서 노략질을 하는데 이성계 장군이 내려와서 또 아기발도라는 장군을 화살로 쏴 죽이고 평정을 했죠. 그러고 2년 후에 이 진포해전이 있고 나서 3년 후입니다. 일본에서 진포해전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그래가지고 120척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박유리라는 장군을 도원수로 해가지고 우리 해군이 이제 출동해서 해전을 하는데 최문선 장군이 그때도 갈 필요가 없는데 내가 만든 이때는 가만히 있는 배를 쏜 거고 이때는 막 움직이는 진짜 해전을 해야 하니까 내가 가서 꼭 봐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부사령관으로 일부러 참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투가 나자마자 우리 배는 아무 피해가 없고 일본 배만 27척이 깨지니까 일본 배를 막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창왕 때, 고려 이제 창왕 때 대마도를 정벌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마도 정벌 언제 했죠? 태종 때 했죠. 네, 세종 5년 태종 때 대마도 정벌했죠. 거기다가 군사 한 1,000명만 남겨놓고 갔으면 우리 땅이 되는 건데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냥 철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까지는 대마도는 일본도 아니고 조선도 아니에요. 사실은 중립인데 이제 일본이 그걸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조선 침공하기 위해서 5만의 군대를 먼저 보내 착륙시키고 주둔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같이 돼버렸습니다만 조선시대에는 말이죠. 세계 최대 기술광고예요. 세종문종. 집현연학사 99명 중에 21명이 과학기술자예요. 여러분들 그 사육신 때 다 참사를 당한 성삼문, 하위지, 유성부, 이계 이런 사람들이 다 과학자예요. 이거 읽어보십시오. 네? 아주 체계적인 국가사업으로 추진했어요. 과학기술을.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뭐 0.9%라고 그러는데 미국만 해도 미국이 여러분 문맹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가 넘습니다. 글 못 읽고 글 못 쓰는 사람이 그렇게 돼요.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것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주요 업적을 보면 뭐 훈민정음, 금속활자, 인쇄기술혁신, 신무기 시스템, 천문관측기구, 역법, 칠정산역법이라는 것은 우리 달력을 갖다가 세종대왕이 10년을 거쳐서 만든 건데 그 태양계의 이 수성금섬 지구 화성 뭐 쭉 있잖아요. 그거의 운행을 다 연구하고 일식 오식 하고 해가지고 만든 달력인데 얼마나 정확하냐면 1년이 정확하게 며칠인지 아십니까? 며칠 몇 분 몇 초? 1년이 정확하게 요새 과학으로는 365.2422일이에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이 칠정산육법은 1년이 365.2411초입니다. 1초 차이가 나 1초. 그렇게 정확한 걸 만들었어요. 또 작용루, 앙부일규, 옥루, 일성정시는 작용루는 물시계인데 너무 크고 불편하고 앙부일규는 해시계인데 밤이 되면 해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낮에는 해로 밤에는 별로 알 수 있는 시계. 그래서 이걸 큰 것도 만들고 조금 것도 만들고 그래서 그 수표달인가 거기도 전시하고 군부대에다 다 이걸 갖다 보급을 해서 몇 시에 공격한다 그러면 그거 보고서 다 일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측기, 악기도 그렇죠. 악기도 세종대왕이 개발한 악보가 있는데 세계 2대 악보, 음량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그 유량 악보라는 건 세계 2개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리고 무기를 굉장히 개발해서 그 화살인데 한꺼번에 이제 둘씩 막 나가는 화포를 개발했고 그리고 총통 등록은 대포를 만드는 방법, 화약을 만드는 방법, 그것을 보관하고 정비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선 지휘관한테 다 배포를 했습니다. 너희들 만들려면 만들고 연습하려면 연습하고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육진 개척할 때 이걸 많이 썼어요. 그리고 1448년 9월 13일 날 우리는 이런 신무기 시스템을 완전히 마쳤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조선 세종실록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문종이 세자로 있을 때 집현전 학사하고 그 화차와 신기전을 개발했는데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1474년에 출간된 국조의례 의설에 여기 보면 상세하게 설계도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면을 보고 그대로 육군사관학교에서 만들었어요.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신기전이 영국과 미국 등 군미각국의 군사 백과사전을 보면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종이 그 임금이 되기 전에 세자일 때 집현전 학사들과 같이 만든 요게 신기전, 요게 화차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런 수레는 이 수레대가 바퀴 축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올렸느냐? 왜 이렇게 올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돌멩이를 던지거나 총을 쏠 때 제일 멀리 가는 각도가 몇 도입니까? 다 배웠죠? 네. 45도. 45도를 맞춘 거예요. 45도를 하기 위해니까 여기다 놓으면 22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다 놔야 45도가 돼가지고 제일 멀리 가요. 저는 이걸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시범하는 걸 가서 봤는데, 육군사관학교에서. 여기 도화선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한 발 나가기도 하고, 2발 나가기도 하고, 5발 나가기도 하고, 50발 나가기도 하고, 200발이 동시에 나가기도 하고. 근데 200발 동시에 나가는 거, 이거 보고 있으면 간담이 서늘해져요. 야, 그러니까 그걸 전쟁에서 실제로 썼다고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실제로 이제 이거는 그 육진 개척하고 그럴 때는 많이 안 썼지만,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썼잖아요. 그때는 화살이 나가는 게 아니고 화포를 놨어요. 화포를 놔가지고 철편이 나가요. 화포 하나에 600개의 철편이 나가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막 달려가면서 옆으로 쏘고 앞으로 쏘고 사방을 쏴요. 그러니까 300명으로 그 4,500명을 막은 거예요. 이제 이게 얼마나
그때 과학 문화가 발달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1980년에 일본 동경대 그 연구진이 편찬한 과학사 기술사 여기 보면은 15세기 전반전 50년 단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책을. 그러면 15세기 전반기니까 1400년부터 1450년까지죠. 과학기술사의 국가별 주요 업적을 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조선이 29개, 명나라가 5개, 일본은 하나도 없고 그 외에 전 세계가 28개, 거의 반을 조선이 발명을 한 겁니다. 근데 1400년부터 1499년까지 하면 이게 39개가 돼요. 그래도 대부분이 이때 다 된 거죠. 그 책을 같이 저술한 이토 야마다가 뭐라 그랬냐면 15세기에 노벨상이 있었다면 조선이 싹쓸이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과학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애석해야 하는 게 하나가 있죠. 이 조선의 과학기술에 대한 전통과 열정이 어떻게 해서 소멸됐느냐.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 과학자들 다 죽이고 김종서 모의 다 죽이고 그리고 집현전을 때려 부셨어요. 집현전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복궁 가서 경회루라고 있어요. 경회루 연못. 경회루 남쪽에 아담한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소나무 옆에. 그 정자가 집현전에 있던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경복궁에 가면 소나무 밑에 이렇게 서가지고 옛날 집현전에 있던 수미전이라는 정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주 안타까워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담한 소나무 밑에서 수미전 그 옛날에 집현전이 있던 걸 바라보면서 또 때로는 이렇게 지구본을 돌려가면서 여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교해 보면서 참 아주 안타까운 꿈처럼 사라져버린 조선 세종시대의 찬란한 과학시대요 하고 한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도 조금 훑어보고 이제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야겠지만 인내, 참을성이 있어야 해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조금 모욕을 당했다 아니면 뭐 힘든 일이 있었다 그렇다고 바짝바짝 뛰고 다 나가버리고 저는 못났지만 쭉 참고 서 있었더니 이제 빛을 보게 되고 그래요, 이제 사회가. 그리고 일을 하려면 열정이 있어야죠. 열정이 아까도 5천 몇 번 실어 먹어도 또 한 사람들 얼마나 인내심이 있습니까? 그걸 하려는 열정. 그리고 이거를 받치면 체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훌륭한 과학기술인은 하나의 기술 또는 과학 지식과 99가지의 사려 깊은 현실 인식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인식. 과학기술은 결국 문화의 한 부분이다. 그런 게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갖고 저 우주를 이렇게 바라보고 꿈을 기르십시오. 저는 이제 MIT에서 공부를 했는데 MIT에서 10분 가면 하버드 대학 정문이 나와요. 그 정문에 가면 뭐가 써 있냐면 다 아시죠?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그래서 꿈을 이루십시오. 네, 그 아주 좋아하는 유적 중에 하나인 저 우리나라 보물 금동향로로 끝을 맺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